전 세계인들 모두가 우려했던 사태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이 되면서 공포가 우리의 생활을 덮쳐버렸습니다. 러시아의 군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입수했다고 미 CBS 방송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CBS의 데이비드 마틴 기자는 이날 자사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 미국 지휘관들이 계속 진행 명령을 받으면 하는 것처럼 그들 러시아 지휘관도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마틴 기자는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침공을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을 실제로 받았다고 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공격 위치에 점점 더 가까이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전장에서 어떻게 작전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보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는 미 최고위 인사들의 판단이 연이어 공개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전 세계인들이 너무나도 우려했던 제3차 세계대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은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하기로 한 결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라고 밝혔고,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이나 러시아가 일으킨 도발, 우크라이나의 공격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작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군사훈련 연장 발표 등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8일 백악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했다고 믿을 만한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 라며 현 시점에서 나는 그가 결정했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데 전제를 하거나 가능성 정도로만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확신한다, 러시아가 침공을 결심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등 100% 확신에 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푸틴은 돈바스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진입을 명령한다 라는 폭탄 발표까지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은 바로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중 하나입니다. 소련이 전 세계를 제패한 1949년 당시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만들었는데요. 이 나토의 핵심은 바로 조약 5조입니다. 나토 조약 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이 무장 공격을 당한 회원국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나토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했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의 주무대인 동유럽을 나토가 싹쓸이했고, 현재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러시아의 운명까지 걸고 처절하게 싸우려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나토군에게 러시아가 무력으로 점령했던 크림반도를 다시 빼앗기는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자그마한 도발을 하게 돼도 미국과 유럽에게는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를 보내 반격할 명목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나토가 더 이상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조약으로 보장하라 라며,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단하겠다고까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긴급 방문해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한국군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은 현재 나토 회원국을 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이렇게 북아메리카와 서남 북유럽의 창설국들과 창설 멤버는 아니지만 추후에 가입한 그리스,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이렇게 모든 유럽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모두 유럽국이죠. 나토가 창설된 이유도 유럽국끼리 뭉쳐서 소련을 견제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유럽국들만 가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나토는 푸틴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토가 한국을 아시아 최초이자 비유럽국 중 최초로 나토에 가입시켜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 관리를 한국군이 맡게 하려는 놀라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이 나토와 가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력은 나토에 가입해 엄청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나라라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 한국의 나토 가입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국이 책임지게 된다. 때문에 한국군이 동남아와 호주는 물론 일본에도 주둔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게 하려 온갖 비도덕적인 외교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신조 아베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1인자로 등극하면서 사실상 기시다 총리는 아베의 꼭두각시로 전락했고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내 한국을 다시 한번 지배하려는 아베의 야욕에 현실화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토가 한국에 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고 역으로 한국이 나토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하게 되어 한국군이 일본에 주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올해 일본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미국에 2,110억엔, 약 2조 1,1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토 가입 후 일본의 주일 한국군을 파견하게 되면 주일미군 병력의 5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주일미군 병력은 태평양 함대사령부 예하의 7함대 11,541명을 포함해 51,810명으로 해병대가 19,011명, 공군이 12,037명, 육군이 2,435명, 7함대를 제외한 해군이 6,785명입니다.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은 해공군,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신속기동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예상되는 주일 한국군 수는 1만 명 정도로 단순 비율로만 계산해도 일본이 주일 한국군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한국에 지급해야 할 돈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대박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토와는 별도로 유럽연합도 긴급으로 한국을 방문해 유럽군과 한국군이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장악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외신들은 도대체 왜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이 한국군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서울 국방부 장관과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 군사위원장이 만나 유럽연합과 한국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특히 유럽연합이 현재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는 대로 한국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한국은 유럽연합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정치, 경제,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내가 이전에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지내면서 한국 동명부대의 우수성과 리더십을 직접 경험했다라며 이러한 한국군과의 인연이 한국 EU 간의 미래 안보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군대에서 최고의 실세라 꼽히는 군사위원장이 된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가 10여 년 전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지내던 시절 한국이 레바논 평화유지단으로 파견한 동명부대를 보고는 한국군의 놀라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랐다고 전했고 그때부터 생긴 한국군에 대한 동경심과 리스펙 덕분에 이번에 유럽연합군이 한국군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패권을 잡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레바논인들도 레바논에서 오랫동안 주둔한 한국의 동명부대에 대해 아직까지도 극찬하고 있는데요. 동명부대는 불법 무장 세력의 작전 지역 유입을 차단하고 레바논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통해 레바논의 평화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해 레바논 파병부대 가운데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의 주 임무는 책임지역 안정화를 위해 불법 무장 세력이 무기 및 탄약을 이 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동명부대는 24시간 감시정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5,500여 회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레바논군과도 310여 회의 연합정찰작전과 검문소 운영지원, 부대 방어태세 유지, 연합전술토의 등을 통해 레바논군과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의 주민수건 사업과 친화활동 중심의 민사작전도 병행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배치된 현지 주민 1만 3천여 명을 치료했고 학교 리모델링,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관 신설,
오수관로 설치, 도로 포장 등으로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지인에게 날로 인기가 높아가는 태권도 전수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12월 태권도 경연대회를 열어 붐을 조성했고 지난 3월엔 18명의 현지인 유단자를 처음 배출하는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또한 동명부대는 이탈리아 대대와 자매 결연을 맺는 등 파병국 간 교류도 활발히 전개, 군사 외교관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6월 파병국 사격대회에서는 종합 1위를 차지해 한국군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동명부대는 지난 2년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부대 관리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동명부대의 파병활동 2년간 테러나 부대 자체 내에서의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팎으로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방증이라며 우리 군의 어느 파병부대 못지않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명부대의 이 같은 성과에 레바논 외무장관도 다른 나라도 한국군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했고 티르 시장도 한국군은 우정과 형제로 현지인을 대우하고 있으며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라며 계속 주둔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다른 나라 군대가 10년이 걸려도 하기 힘든 일을 한국군이 2년 만에 해냈다. 동명부대 장병들을 만난 것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온 행복이라고 극찬하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당시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관인 그라치아노 이탈리아 육군소장도 한국은 유엔 활동의 선두주자로 높은 수준의 부대를 파병하고 있다라며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으로 명성이 드높다라고 치하했고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그라치아노는 유럽연합군의 최고 실세 군사위원장이 되어 한국에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패권국이 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